유튜브, 인스타그램, 트위터와 같은 SNS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는 궁금해서 그것을 클릭하고 내용을 들여다봅니다. 왜냐고요? 우리 모두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혹시나 내가 모르는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나? 나만 모르고 있어서 가난하고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걸까? 근데 그거 아시나요? 세상에 나만 모르고 있는 성공 방법 같은 건 절대 없습니다. 제가 손가락을 걸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되어 가는데요. 정말 다양한 분야에 계신 대표님들을 많이 알고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요식업을 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패션업을 했었고요. 요식업, 패션업 모두 통틀어서 정말 잘 나가는 대표님들이랑 가끔 술자리를 하면서 성공 스토리를 듣잖아요.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본에 충실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오늘은 장사를 함에 있어서 기본에 충실하는 법, 기본에 충실하면서 장사를 한다는 게 뭘까라는 관점에서 돈이 벌릴 수밖에 없는 장사의 성공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의 기준에서 생각하라. 우리는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모든 사장님들, 예비 창업자분들 모두 각 개인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돈을 벌기 위함입니다. 돈을 번다는 건 무엇이고 돈은 누구에게서 오는 것일까요? 돈이란 것은 고객의 호주머니에서, 고객의 지갑에서, 고객의 통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돈을 많이 번다는 건 결국 얼마나 많은 고객들이 우리에게 기꺼이 지갑을 열어주나라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대부분 초보 사장님들이 실수하고 계신 것들이 있습니다. 전부 내 기준에서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기에 맛있는 것, 내가 먹기에 맛있는 것, 그런 것들을 팔려고 하십니다. 근데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백종원 선생님이 어떤 한 프로그램에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준비되어 있는 브랜드들이 정말 많은데 고객들이 원하는 시기에 맞춰서 그 시기가 언제일까 고민하기 때문에 준비만 해놓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롤링 파스타 같은 경우에도 준비한 지는 4, 5년이 됐는데 드디어 많은 고객들이 파스타와 양식을 많이 원하게 되는 것 같다라는 시점에 런칭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바로 고객 기준에서 생각하고 고객들이 정말 원할 때 그 아이템을 시장에 선보인다라는 이야기로 들렸는데요. 제가 만났던 성공한 대표님들의 공통점 중에 기본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 고객의 기준과 시장의 기준에서 생각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두 번째, 쪼개라. 많은 분들이 장사를 하기 전에 맛있는 음식만 팔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맛만 있어서 장사가 잘 되려면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려요. 우리가 지금 뭐 노포라고 불리는 많은 집들이 크게 마케팅을 하지 않고 단지 맛만으로 오랜 시간을 기다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입소문이 나기만을 기다려진 가게들이 대표적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오래 버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사가 조금 안 될 경우에 다음 달 당장에 직원들 월급을 못 줄 수도 있고 월세가 밀릴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요, 한 매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거는 엄청나게 복잡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음식 맛이 아니라는 거예요. 맛있는 맛은 당연한 거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우리 매장에 온 손님들이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서비스도 제공해야 되고 우리 매장을 위해서 일해주는 직원 관리도 해야 되고 업무 일정표도 짜야 되고 정말 수만 가지의 일들을 다 잘 해야만 한 매장을 성공적인 매장으로 키워낼 수 있습니다. 또 마케팅은 어때요? 네이버 마케팅 해야 되죠. 인스타 마케팅 해야 되죠. 오프라인 마케팅도 해야 되고 마케팅 하기 위한 컨텐츠도 제작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한 매장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어마무시하게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모든 걸 잘 해내기 위해서는 이 다양한 과정들을 잘게 쪼개서 각 파트별로 나눠놔야 합니다. 각 파트별로 중요한 점도 너무나 다르고 잘하기 위한 스킬들도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걸 나누지 않고 통으로 잘하려고 하다 보니 생각보다 이게 쉽게 매장이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운동을 예를 들어도 똑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운동이 테니스인데요. 이제 테니스를 한 3년 정도 쳐가는 것 같은데 테니스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 뭐 토핸드도 있고 백핸드도 있고 발리도 있고 서브도 있고 테니스랑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합니다. 근데 백핸드를 잘하기 위한 방법과 발리를 잘하기 위한 방법이 달라요. 배우는 방법도 완전 다르고 그립을 잡는 방법조차 다릅니다. 운동을 배우는 것도 이렇게 엄청나게 다양한데 당연히 우리 매장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도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잘게 쪼개서 각 부분들을 발전시켜야 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백결화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에서 한 매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건이
잘게 쪼개라였습니다. 이 잘게 쪼갠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잘라놓은 각 부분들을 나눠놓고 그 부분을 잘하는 레퍼런스를 찾아서 그 부분들을 베껴야 됩니다. 파블로 피카소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좋은 예술가는 모방을 하고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어렸을 때 이 말을 듣고 무언가를 할 때마다 남을 따라하고 베끼려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저는 세상에 새로운 건 정말 없구나, 이미 세상에 나와 있는 것들을 어떻게 잘 조합하는지가 어떤 무엇이든가 잘 해내는 방법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주변에 경쟁자 맛집이 있다면 그 집에 직접 가서 왜 우리 집보다 여기가 장사가 더 잘 되지? 사람들은 왜 이 집을 더 맛있다고 생각할까? 우리한테 부족한 게 뭘까? 이런 맛이 나게 하려면 뭘 더 추가해야 되고 뭘 변경해야 될까? 관찰하고 느껴야 됩니다. 여기서 정말 똑똑한 사장님들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여기보다 더 나아지게 하려는 고민 또한 할 것입니다. 단순히 베끼는 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조금 더 베낀 것보다 앞서 나갈 수 있게 고민하는 방법이 중요한데요. 그게 바로 네 번째 기술입니다. 자, 네 번째 기술은 바꿔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고객의 기준에서 생각하고 모든 과정들을 얇게 나누고 얇게 나눈 부분들을 잘하는 사람의 것을 레퍼런스 삼고 베끼는 것까지 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네 번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우리 경쟁 업체에서 맛있는 메뉴를 베껴서 우리 매장으로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아마 고객들의 반응이 조금 나뉠 수가 있어요. 여기 맛이 그 매장이랑 맛이 똑같은데? 조미료 맛이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반응들이 있을 수 있고, 그거 말고도 좋은 반응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베끼고 난 후에 이런 다양한 고객들의 피드백들을 바탕으로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베낀 게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피드백은 분명히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겐 가장 강력한 무기, 고객의 피드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객의 이야기를 깊게 받아들이고 용기를 갖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이 무기를 사용한다면 베꼈다라는 인식도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릴 겁니다.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음식에만 해당하지 않거든요. 마케팅도 마찬가지고 뭐 인테리어도 마찬가지고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고객의 이야기들을 수용하고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게 네 번째 무기 바꿔라입니다. 제가 재밌는 일화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개인 카페를 운영했을 때 이야기인데요. 제가 카페를 운영했을 때 주변에 라떼 맛집이라고 소문난 집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그 집에 가서 라떼를 한번 먹어봤는데 정말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커피의 향과 그 우유의 고소함이 너무나 잘 조화롭게 느껴지고, 이 라떼는 사실 조금 먹다 보면 질릴 때가 있었는데 그 집 라떼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모금도 질리지가 않는 거예요. 아, 이건 정말 사람들이 라떼 맛집이라고 할 만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그때부터, 저도 이제 그때 직원이 있었으니까 직원이 매장을 봐주는 시간대에는 항상 그 카페를 갔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인가 하루도 빠짐없이 그 매장을 가서 그 라떼를 맛을 보고 손님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지켜보고 어떻게 만드는지까지 지켜봤어요. 근데 제가 한 3주가 될 때였나? 그 라떼를 만드는 모습을 평소에 봐왔는데 그냥 일반 우유로 만들지 않더라고요. 어떤 통에 담겨져 있는 자기네들이 뭐 조합을 만든 우유 같은 느낌으로다가 그 라떼를 만들고 있었는데, 그 라떼는 뭘로 만든 건지 제가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 날 엄청 바쁜 날이었는데 손님들도 엄청 많고 테이크아웃도 많고, 그날 그 우유가 바쁜데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직원들과 사장들이 그 우유를 급하게 만드는 걸 봤어요. 근데 보니까 우유랑 생크림이랑 휘핑크림을 같이 넣는 거예요. 그 비율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힌트를 찾은 거잖아요. 저는 그날 그 장면을 보고 바로 매장으로 달려와서 생크림이랑 휘핑크림이랑 우유를 주문하고 일주일 동안 그 조합을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어느 순간 정말 그 매장이랑 똑같은 맛이 나는 비율을 찾게 됐거든요. 정말 유레카 이렇게 외치면서, 이게 라떼 맛집이라고 불리는 거의 비밀이었구나. 내가 비밀을 찾아냈다. 베꼈다. 정말 잘 베낀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 매장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저희 매장에서도 그 라떼를 출시하고, 뭐 그때 당시에 이름은 사생활 라떼였어요. 그래서 저희도 어느 순간 라떼 맛집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됐고, 배달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뭐 제가 자료로 이제 올려드릴 건데 라떼가 너무 맛있다라는 얘기들을 엄청 많이 듣게 됐어요. 그래서 다행히 라떼 맛집으로 소문이 나면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게 됐고요. 근데 어느 날에는 어디 카페랑 똑같은 맛이 난다, 베낀 거 아니냐라는 이런 안 좋은 리뷰도 조금 달리는 시기가 있었는데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조금 사실 찔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다 보니 조금 다르게 가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 발자국 어떻게 더 나아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들이 고소하다라는 말을 많이 남겨주는 걸 보니 사람들은 고소함에 반응을 하는구나. 그럼 고소한 게 뭐가 있을까 하면서 아몬드가 고소한 향이 좀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우유에다가 아몬드 오일을 살짝 식용 먹을 수 있는 아몬드 오일을 구해서 아몬드 오일을 같이 넣어서 팔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어느 순간에는 그 매장이랑 같은 맛이 난다라는 얘기가 싹 사라지고 그 매장보다 더 맛있다라는 말이, 더 고소하고 더 맛있다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는 어, 그 매장을 넘어서는 리뷰 수도 갖게 됐고 그 매장보다 매출도 훨씬 많이 나오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베끼는 것도 정말 너무나 중요한데 이렇게 베낀 후에 이걸 어떻게 더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게 만들까에 대한 이 바꿔라라는 거가 더 중요하구나. 이걸 잘하는 사람이 어쨌든 1등을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장사로 성공한 대표님들의 공통점인 기본에 충실해라 라는 말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 고객의 기준에서 생각하라. 두 번째, 쪼개라. 세 번째, 베껴라. 네 번째, 바꿔라입니다. 세상에 기본에 충실하라는 말은 너무 많이 하지만 이 기본이라는 게 뭔지를 알려주지 않고 기본에 충실하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거든요. 저는 항상 그게 궁금했어요. 기본이 뭘까? 그러다가 이제 이런 대표님들을 많이 만나면서 기본에 대한 공통점을 찾게 됐고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오늘 풀게 되었는데 저희가 지금 또 사생활이라는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지만 새로운 브랜드를 준비하고 있어요. 국밥집을 한번 런칭해 보려고 많이 음식 개발도 하고 있고 브랜딩도 하고 준비 중에 있는데요. 이런 네 가지 기본의 충실함을 가지고 브랜드 런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에 제가 제시했던 기본에 대한 네 가지 기준이 맞다면 앞으로 런칭하는 국밥집이 대박이 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 기준이 잘못됐다면 쪽박이지 않을까요? 대박이 날지 쪽박이 날지 댓글에 남겨주시고 마치신 분들에게는 제가 큰 선물을 하나 준비해서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장님들과 예비 사장님들 모두 자영업, 장사, 요식업을 하면서 모두 부자가 될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